머니투데이 방송은 어제 ESG 경제 포럼을 열고 기업인과 투자자들에게 ESG 경영에 관한 인사이트와 또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ESG 경제 포럼 위원회를 구축해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공적인 ESG 경영으로의 전환을 이룰 계획인데요. 관련한 내용은 유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ESG나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는 이루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는데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ESG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를 아우르는 아젠다가 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ESG를 빼놓고서는 정책 결정이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어제 열린 ESG 경제 포럼에서 ESG는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 필수 조건이 됐다면서 ESG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부도 이에 발맞춰 기업의 ESG 경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관련한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 체계와 기업의 환경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ESG 환경성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한편 환경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론 녹색 정책 금융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 ESG 펀드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었고 우리나라 ESG 채권 발행 규모도 59조 원으로 2년 만에 65배나 급증했다면서 국회도 민간의 속도에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 공시를 꼭 담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환경 개선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여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런데 또 국내에서 일각에서는 워낙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ESG 경영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순간에 유행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말씀대로 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정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는 ESG가 앞으로도 기업과 경제의 핵심 가치로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로 총자산 9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투자 그룹 블랙록이 ESG를 투자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및 환경 규제 완화 기조를 되돌리겠다고 천명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계 경제와 정치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모두 ESG 가치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어서 ESG는 미래에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어제 열린 포럼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첫 번째 강연에 나선 이호영 연세대학교 교수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익 추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업이 제한된 자원을 소비할 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공동체의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ESG 경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ESG가 지속하려면 이러한 기업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소비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SG 경제는 생산자 수준의 조직 경영에 머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와 개인 또 사회 속에서 시민의식과 문화로 내재화될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점 중에 하나는 사실 기업의 본질이자 존재 가치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ESG에 맞추다 보면 당장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 테고 그리고 어떤 이윤적인 부분에서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좀 숙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관련한 아이디어도 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ESG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큰 도전,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포럼의 영상 강연으로 참석한 이오니스 이온우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ESG는 더 나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합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온우 교수 연구팀은 1990년대 초부터 ESG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미국 기업 90개와 ESG 성적이 낮은 기업 90개의 20년간 성적을 비교했는데요. 두 집단은 ESG에 대한 의지만 다를 뿐
동일한 산업군에 속하고 수익성과 매출 성과가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의 인식을 뒤엎고 20년 동안 ESG 성적이 우수한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As you can clearly see, the gap in the performance, and then by that I mean the outperformance of the high ESG versus the low ESG is consistent and it's large, and it doesn't matter how you construct the portfolio. High ESG companies always do better. 그러니까 이제 ESG 성적이 좋은 기업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도 좋았다더라. 그리고 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ESG 성적이 좋은 기업들이 생산 비용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예전에 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ESG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ESG 성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온우 교수에 따르면 기업이 ESG 성과를 내는 방식은 기업이 혁신을 달성하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ESG에 적극적인 기업은 인적 자본을 소중히 하고 도전에 따른 실패에 관대했습니다. 또 개방된 시스템으로 많은 정보를 확보했으며 명확한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직원에게 동기를 확실히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이처럼 이온우 교수는 ESG와 혁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서로 떼어낼 수 없다면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라도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포럼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ESG 경영과 관련해서 일회성 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ESG 경제포럼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열린 ESG 경제포럼에서는 ESG 경제포럼위원회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ESG 경영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시행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업의 경영자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계와 재계, 학계 등 각 분야 ESG 전문가가 모여 ESG 경제포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사회적 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영배 의원을 비롯해서 백윤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ESG 센터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이호영 연세대학교 기업윤리 ESG 연구센터장 등 모두 10명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월간 대담을 진행하며 ESG 이슈를 선점하고 ESG 경영평가 지수를 브랜드화시킬 예정입니다. 또 온 오프라인 ESG 경제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유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